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오늘은 웩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웩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게 자산 이꼬르 뭐였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자산은 회사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것을 들고 있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보여주는 게 부채 더하기 자본의 뜻입니다. 근데 부채 더하기 자본이면은 회사가 어찌됐건 부채를 일으켰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을 이자라는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자본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이 있을 테니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웩의 뜻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회사가 자본이라 하면 이렇게 돈을 조달을 했는데, 이걸 이제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라 그러고, 이 자본을 조달했을 때 들게 되는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알아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내 돈으로 100%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남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가지고 1억 원을 빌렸더니 5%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5% 이상의 수익을 거두어야 되겠죠.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가 자본을 조달했을 때 웩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바우트하게 한 8% 정도 됐다. 조달 자본 비용이 8%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적어도 8%보다는 커야지 신규 프로젝트가 이제 착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념해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웩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중 평균 자본의 비용. 자본은 타인 자본도 있고 자기 자본도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중 평균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중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를 해서 구하는 거고, 이제 한글로 풀었으면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가중 평균으로 구한 값. 예를 들면은 쉬워질 텐데, 자, 손주부 회사의 자산이 대출 4억에 자기 자본 6억이 있대요. 그래서 자산은 타인 자본 더하기 자기 자본이니까, 그러니까 4억 더하기 6억에서 총 10억의 자산을 손주부 회사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4억을 빌린 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5%의 이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기자본 6억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손주부 회사의 주주들을 말하는 거고,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은 다른 말로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25%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웩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제 손주부 회사의 웩은 전체 자산이 10인데 10분의 대출 비중은 10분의 4니까 40%잖아요. 이 40% 곱하기, 그리고 담보대출 이자 비용은 5%니까 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10억이라는 자산 중에 자기 자본이 6억이니까 10분의 6 곱하기 자기 자본 비용 여기 25%를 곱해줘서 각각을 계산을 하면은 2%, 15% 나와서 이걸 더해주면 17%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17%가 의미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요구 수익률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자금 조달에 따르는 비용이 17%이기 때문에 적어도 회사는 17%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사업에 돈을 써야겠죠. 안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구했던 공식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쪽 파트가 타인 자본 비용을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타인 자본 비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이기 때문에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은 상대적으로 그 자기 자본 비용보다는 25%보다는 작기 때문에 은행 담보 대출 타인 자본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기 감소해요. 하지만 재무 안전성은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채권자들은 회사가 채무 상환을 못했을 때 회사를 망하게 한 다음에 자산을 팔아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안전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 돈, 자기 자본 비중, 여기 25%라고 써있는 이쪽 파트가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외액은 점점 증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재무적 안전성은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주들은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는 거에서 제일 마지막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한테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NPV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순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고, 자,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1년 뒤에 110만 원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수익률이 10%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걸 10%의 수익률을 다른 말로 IRR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회계를 좀 어렵게 만드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거 잊어버리시고 그냥 10%의 수익률이 생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떠한 프로젝트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더니. 근데 여기에 외기 8%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배운 외의 뜻이 뭐냐면은 회사가 자금 조달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이 있었냐면은 부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돈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용 발생된 거를 모조리 합친 거를 외기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 입장에서 외기 8%가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이 프로젝트는 보면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10%의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외액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내가 빌렸을 때 드는 돈보다 프로젝트가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해져 있는 건 뭐냐면은 101.85만 원은 뭐냐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1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외액 8%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거예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더니 100만 원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보다 더 커진 거죠. 이게 보세요. 초기 투자금보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제 미래 현금 흐름 11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외액을 통해서 구해 보니까 101.85만 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101.85만 원 빼기 초기 투자금 100만 원 하면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NPV가 양수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삥삥 돌긴 해서 조금 어렵긴 한데, NPV가 양수면 투자,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일단 외워 놓으시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외액은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고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보다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더 높으면은 투자를 한다. 그냥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IRR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의 수익률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투자의 수익률이 아까 전에 10%였죠. 그리고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NPV가 아까 전에 나왔던 식이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빼기 초기 투자금이잖아요. 그러면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110만 원을 이 내부 수익률 IRR로 할인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00만 원이 나와요. 그쵸? 그럼 이 100만 원이 이거죠. 미래 현금의 흐름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초기 투자금은 얼마였죠? 얘도 1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100만 원 빼기 100만 원 하면은 0이 나오죠. 그래서 NPV를 0으로 만들었죠. 이 할인율이. 그 할인율이 뭐였죠? 10%. 그러니까 요거 NPV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NPV는 정의가 뭐냐면은 미래 현금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다가 초기 투자금을 빼는 것이 NPV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면은 아까 사례랑 살짝 다른데 아까 전에는 WACC 외기 8%였는데 얘는 8%가 아니라 몇 프로로 올랐죠? 12%로 올랐죠.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12%인데 이 프로젝트는 10%밖에 안 돼요. 그 말뜻은 뭐예요? 투자해봤자 자금 조달 비용도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행이 안 되겠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NPV가 0보다 작아서 투자하면 손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NPV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NPV의 식은 여기에 써있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였어요? 110만 원이죠. 110만 원인데 얘를 현재 가치로 지금 환산을 할 거예요. 외으로. 외 12%를 사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98.21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10만 원 나누기 1 더하기 12%니까 0.12를 사용해 주면은 98.21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98.21만 원은 여기에 98.21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98.21만 원. 근데 초기 투자금이 얼마였어요? 초기 투자금이 1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빼주면은 어떻게 되죠?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가 되겠죠. NPV가 0보다 작으니까 투자하면 손해죠. 투자하면 손해다.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할인율을 총정리해 보면은 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FCFF라는 거를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잉여 현금 흐름인데 그 중에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배웠었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DCF 모델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기업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 할인율 사용하는 거는 외액을 통해 가지고 할인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CFE는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인데 얘를 통해 가지고 DCF 모델로 구하게 된 답은 지분 가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분 가치는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주가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할인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잉여 현금 흐름이니까, 자, 주주 잉여에 대한 잉여 현금 흐름이니까 주주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써야 되는 할인율은 캡 M으로 구한 자기 자본 비용으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DDM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배당 할인 모델이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요 캡엠으로 쓰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현금 흐름은 배당금이 사용이 되고, 이제 디스카운트 모델을 통해 가지고 DCF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게 된 결론은 주당 지분 가치, 다른 말로 주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MBA 과정에 나오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